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후 인간이 갖는 무한한 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닌 다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었다. 이 열망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준 것이 다름 아닌 바로 로봇. 로봇으로 인한 달 표면 탐사는 물론 화성 탐사 등 불가능하게만 생각됐던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됐던 것이다. 이제 로봇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소비재가 아닌 공간의 생산자로 거듭나고 있다. 인간에게 로봇이 줄 수 있는 가치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생각, 모든 활동 영역,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자본의 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의 생산자 역할을 하게 된 로봇. 그 로봇도 처음 시작은 인간이 하기 싫고 힘들어하는 일 따위를 도와주고 대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벽돌을 쌓고 건물을 짓고 부수고, 그리고 높은 것을 청소해주는 많은 힘과 노동이 필요한 것에서 로봇이 사용됐던 것이다. 그리고 이젠 화장실 청소까지 해결해주는 그야말로 인간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올 봄에 일본에서 로봇이 1억 엔을 받고 취직을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로봇이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산업적으로 보나 또 기술이나 디자인적으로 보나 어떤 매티리얼적으로 보나 이 로봇을 제패해야만이 앞으로는 세계를 제패한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창출. 힘들고 따분한 일을 대신해주는 나의 분신으로서의 로봇. 이제 세계는 매년 11%씩 성장하는 180조의 로봇 시장을 놓고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나와 닮은, 또 나를 닮은, 그리고 나를 대신하는 로봇을 꿈꾸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로봇 박물관. 세계 최초, 최다국의 로봇과 스페이스 앤티크 오브제 3,500점을 수집, 연출, 전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40여 개국의 초기 로봇과 스페이스 실물 오브제들은 우리나라만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다. 로봇의 태동부터 지능 로봇까지 로봇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과 모험, 창조 등을 로봇과 함께 전시해두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크게 어필하고 있다. 특히 1970, 80년대 안방을 주름잡았던 로버트 태권브이나 아톰은 30, 40대 장년층에게는 그리움과 향수를, 지금의 어린이들에겐 로봇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어린이들만의 로봇 박물관이 아닌 어른들도 함께 공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다. 로봇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거 어릴 때 생각나고 좋죠. 이걸 어떻게 구하셨는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렸을 때는 어떤 로봇이 가장 인기 있었나요? 뭐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 울트라맨이나 그리고 이건 지금 고라이온이라고 하는데 그때 울트론이라는 이름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태권브이나 마루치라트 같은 거 유치원 때 설날 특집 방송으로 매일 나오고 초진 28호 같은 거. 저는 프레시맨이랑 머털도사, 피구왕 통키 정말 팬이었어요. 여자분이 원래 로봇 만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근데요 되게 여자가 아니죠. 프레시맨 같은 경우는 노래도 다 외우고요. 그리고 동네 애들 같이 밤마다 부르고 동네에서 부르고 그랬어요. 바이오맨 이런 거. 옛날 한 옛날에 다섯 아이가 우주 멀리 사라졌다고. 대략. 이제 뭐 그런 노래였어요. 다양한 로봇을 통해서 우리 그 젊은 학도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꿈을 키워주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 생활의 질이나 생활에서 연계된 것은 디자인에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러 그 수만 3,500여 점의 그 로봇을 통해서 그 알 수 있죠. 또 배울 수 있고. 네, 과연 어떻게 이길까요? 우현지 선수 또 어릴뚱정합니다. 코드를 봐주시옵소서. 또한 로봇 박물관에서는 로봇을 직접 조정, 시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언제나 어린이들로 북적이는데 눈으로만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로봇을 조종하며 로봇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로봇에 대한 꿈을 현실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청소와 집안일을 다 해주는 로봇이에요. 그러면 친구는 뭐 하게? 친구는요? 저는 앞으로 쭉 로봇을 만들게요. 계속. 그런 것부터 계속 만들게? 네. 늙을 때까지 만들어요. 로봇을 조작하고 만지며 키우는 꿈. 이렇게 마음속으로 키워온 꿈들이 모여 현재 로봇 산업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린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로봇 인형, 로봇 장난감 하나 정도는 있을 정도로 친근하고 친숙하게 다가온 로봇. 움직이는 기계에 대한 인간의 바람과 열망은 고대 중세를 거쳐 계속돼 왔다. 그 결과 중세시대에는 자동 인형을 만들어 단순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기계 인형을 만들었다. 이것은 기계적 기술로 모터를 사용해서 마치 태엽을 감아 돌아가는 시계처럼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움직이는 기계에 대한 인간의 바람은 결국 1920년대 체코의 한 작가의 소설에서 등장한 로봇으로 그 의미가 진화된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은 SF 영화를 통해 나날이 발달해서 1926년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에 최초의 영상 로봇 마리아가 등장. 인간과 닮은 로봇의 꿈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그 결과 자동 인형의 제작은 여러모로 시도됐고 상품 전시용이거나 박람회 관객 유치 정도로 사용돼 왔다. 그 후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거듭했다. 1960년대 초 유니메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최초 로봇 유니메이트를 개발, 로봇 산업의 시발점이 됐다. 그 후 간단한 모터와 동력을 이용한 로봇팔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정교함을 요하는 골프를 한다든지 캔 음료를 컵에 따른다든지 음악에 맞춰 지휘를 하는 모습. 그것은 흡사 21세기 지금의 로봇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았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단순 모터와 기계적 원리를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한 지능형 로봇인가의 차이점에 있었다. 애니악이란 대형 컴퓨터의 등장으로 로봇 시장 판도가 새롭게 달라진 것이다. 컴퓨터의 등장 전까진 단순 제어 로봇 정도였다면 컴퓨터의 등장 후 지능형 로봇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로봇은 산업화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로봇 기계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늘리고 노동력을 대체해서 생산 단가를 줄이며 전쟁으로 황폐하고 빈곤했던 60년대, 70년대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우리에게 있어 로봇은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산업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 로봇은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선택받고 있다. 진료 분야의 특성상 정형외과는 초정밀 수술을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 로봇 닭이라 불리는 로봇이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사의 눈과 손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위주로 수술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로봇의 정교성으로 수술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수술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지만은 시술자의 눈이나 경험으로만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계측에 해보면은
틀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에 그 사람이 그런 계책이 틀려서 잘못됐다면은 평생에 고생하게 됩니다. 이런 고탱을 없애주기 위해서 로봇의 그 정밀한 공학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보다 환자한테 이익을 주지 않겠는가를 지금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수술 전 멜티 CT,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을 통해 환자의 뼈 모양을 정면, 측면, 횡단면까지 고려하고 뼈의 상태나 섬유 조직까지 구분해 시술 부위를 커팅 작업한다. 커팅도 0.1mm 이내의 오차로 뼈를 절삭하고 인공관절을 정확하게 삽입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잘못 잡아서 오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률이 전혀 없고 종전까지 시술자의 숙련도나 컨디션 등에 따라 좌지우지됐던 실패율 15 내지 20% 정도를 완전 보완했다. 이 년 전에 도입한 후로 약 700케이스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경험으로 봐서는 임상적인 결과가 아주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 우수한 결과는 빠른 회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환자한테 그럼으로써 만족도를 더 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전에 그 대학병원 설 때니 너무 아파서 정말 다시 생각 없어. 근데 이거는 뭐 술래 깨고 나니까 뭐 통증이라는 건 별로 뭐 느끼지 못했어. 이거 좀 운동하는 거 이거 막 좀 뭐지 딴 거는 하나도 불편된 거 없어요. 로봇 수술에 대한 만족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훨씬 사람의 손보다 더 정밀한 그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들어보지 못했는데 올해 그런 거 들어보고 무릎 수술하고 후유증이 훨씬 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수술용 로봇의 개발은 이제 장애인과 노인을 돕는 재활 로봇의 발전으로 연계되고 있다. 인간의 팔처럼 움직이고 느낄 수 있는 의수 로봇 개발뿐만 아니라 의족 로봇 개발 등은 인간의 불편한 신체 도우미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로봇가 지금 현재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값이 떨어짐으로써 환자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훨씬 많으라고 봅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 한국에서도 5년 내에 이런 로봇 기계는 만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만한 수준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재활 로봇의 개발로 분주하다. 사는 동안 건강하고 편리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이가 꿈꾸는 것으로 장애인의 신체 일부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독립된 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 로봇 등도 계속 개발 중이다. 이렇게 인간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로봇의 세계가 있다면 또 다른 역할, 휴식, 즐거움, 웃음을 선사하는 로봇의 세계도 있다. 로봇 이벤트라는 낯설은 사업을 하고 있는 로봇3가 그 주인공이다. 그 메트로놈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쪽 팔은 메트로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자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 이 왼쪽은 이제 악기 쪽을 가르쳐 줍니다. 박자를 맞추다가 이제 큰 북이라든지 또는 심벌지 부분을 가르쳐 주죠. 그럼 그쪽에서 박자를 맞춰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그 음악 시간에 피아노 치거나 노래 부를 때 쓰는 메트로놈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로짜르트로 불리는 로봇의 지위를 감상해보자. 지금 애들은 실제 살아있는 로봇을 만지면서 꿈을 키우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이벤트 쪽이 아닐까,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조금 로봇의 분야에서 좀 줄여가지고 이벤트라고 하는 쪽으로 분야를 좀 좁혀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죠.
로봇3의 로봇 대부분이 어린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로봇으로 올라타거나 만지는 데 익숙하게 설계돼 있다. 행사 중 어린이들이 불시에 올라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로봇의 설계는 저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돼 있다. 또한 많은 동작보다는 몇 가지 동작의 반복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서 로봇에 친숙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R4라 불리는 공룡 로봇은 공룡의 힘찬 포효 소리 때문인지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한다. 아직 많은 미숙함과 어설픔이 보이지만 이렇게 만져보고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로봇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린이들에겐 큰 기쁨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저희는 뭐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벤트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로봇들, 그러면서 또 계속 저희가 로봇 쪽에서 어떤 센서 분야라든지 또는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부분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죠. 로봇을 꿈꾸고 로봇을 만들며 로봇에 반 인생을 건 젊은이들이 여기 모였다. 2004년 로봇 컨테스트가 서울에서 열린 것이다. 벌써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9개 나라에서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올라온 각 나라 대표팀이 펼치는 로봇 컨테스트다. 매년 특색 있는 주제로 실시되는 로봇 컨테스트는 로봇이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말처럼 각국의 기술을 뽐내며 치열한 경쟁으로 그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런 로봇 컨테스트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대회의 방법이나 주제는 모두 다르지만 로봇에 대한 열정과 열망, 그리고 최고의 로봇을 꿈꾸는 것만큼은 모두 다 같을 것이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도 로봇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낮 기온 36도, 한밤중에도 30도로 웃던 이번 여름, 덥다고 소리쳐도 더웠던 이번 여름에 로봇과 씨름하기 위해 2개월이나 되는 방학을 송두리째 로봇 개발에 바치고서야 이렇게 조촐한 로봇 전시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저희가 했지만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괜찮은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와 더 많은 모션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더위와 싸워 만든 로봇이라면 지긋지긋할 만도 할 텐데, 하지만 이들에게 로봇은 끝없는 꿈의 도전이자 자신의 분신인 듯하다. 더 복잡한 거는 더 잘 고장나고 수정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로봇 전시회에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이족 로봇. 그러나 아직 선볼 것이 많은지 도통 로봇 주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애로를 내고 있다. 몇 분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제대로 된 로봇 시연을 볼 수 있었다. 애지중지 쓸고 닦고 오전부터 시작된 로봇 제작과 수리는 이렇게 한밤중까지 계속됐다. 지금 내가 그거 소환정리 다시 했거든? 인두지로부터 라인을 단선했었다는 건데 때문에 이쪽 손은 스피드를 안 맞춘 거야.
이 자세 너무. 아침부터 잡고 있었던 로봇이 뭐가 그리 좋은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로봇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다. 카드보드지로? 타일로? 모션 좀 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바꿔주고 또 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바꿔주고 그리고 이게 모터가 쓰다 보면 계속 노후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또 값을 또 좀 바꿔줘야 되고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네요. 보살핌이 필요해요. 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찍은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여기서 눌러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눌리잖아. 이렇게 눌리니까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모션 속도를 좀 빨리 하세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태권도 춤살처럼. 이게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안 빼게 됐으면은 이번엔 이 뱀 로봇에게 문제가 생겼나 보다. 컴퓨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서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보니 꽤 심각한 것 같다. 뒤엉킨 전선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듯하다. 프로그램을 이쪽에 다운로드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그게 에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왜 안 되지? 실제 로봇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과연 2, 3개월 동안 피땀 흘려 제작한 로봇이 움직일 수 있을까? 다행히 이번 프로그래밍은 성공이다. 한순간 무거웠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움직이는 로봇을 보며 애간장태웠던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었다. 아직 배우는 학생들이라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이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로봇은 우리의 로봇 산업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만들 것이다. 인간이 꿈꾸는 로봇에 대한 생각은 SF 영화로 곧잘 실현됐다. 1980년대 대표작 터미네이터는 완벽한 안드로이드 로봇을 재현, SF 영화에 한 획을 그었다. 그 후 등장한 영화 로봇캅에서는 로봇의 완벽한 외형적 조건과 인간의 감성을 조화시켜 인간에게만 있는 감성을 로봇에게 전이시켰다. (1990년대) 영화 바이셴 데니얼 맨은 완벽한 인간형 로봇으로 인간을 똑 닮은 그리고 인간의 마음까지 똑같이 갖고 있는 로봇을 등장시킨다. 인류가 처음부터 인간을 닮은 기계 혹은 어떤 것을 만들고 싶은 욕망은 거의 원초적인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 인형 갖고 놀기도 하고, 그전에는 자동 연주기라고 해서 뭐 그 연주하는 기계, 그다음에 자동으로 시보를 알려주는 기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인간과 같은 어떤 움직이는 어떤 지능을 가진 이런 무엇을 만들고 싶은 욕구를 쭉 갖고 왔던 것에 대한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 현재 영화 아이 로봇에서는 급기야 인간과 동등한 로봇을 등장시켜 미래의 가상의 세계를 실현했다. You can see them here as slaves to logic. And this man on the hill comes to free them. Do you know who he is? 박진감 넘치는 SF 영화상 로봇 세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대두시켜 인간과 대립되게 그렸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의 로봇이 인간과 같은 형태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이 결국 사람의 어떤 외형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유형의 휴머노이드가
미래의 어떤 대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학교 공학원에 위치한 와우 로봇. 이 와우 로봇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족 로봇을 만든 곳으로 2002년 창립 이래 이족 로봇 연구에만 매진하고 있다. 그럼 이족 로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설계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기술의 집약체를 할 수 있는 로봇 개발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게 3D CAD 작업인데요. CAD 작업을 도면을 처음에 그린 다음에 부품을 하나씩 생성을 해서 계속 조립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로봇이 한다고. 이렇게 3D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설계된 로봇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 재현해 실제 로봇으로 제작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검토한다. 그 후 로봇 설계상에 이상이 없을 경우 로봇 부품들을 설계에 따라 제작하게 되는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먼저 가상 가공을 해본 후 실전에 들어가도록 한다. 가공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중요하다면 일단은 시뮬레이션 했던 거와 차이가 없기 위해서 이 가공할 때 정밀도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직접 깎아 만든 부품들을 모두 모아 로봇 조립을 시작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이 부품들이 모여 하나의 로봇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이 조립만도 꼬박 이틀이나 걸린다고 한다. 조립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이 모터가 360도 회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절이 어느 영역부터 어느 영역까지 사용할지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선 작업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 배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그런 방향만 주의해서 조립을 하면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설계의 도면을 보면서 조립하는 로봇이 어느덧 완성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은 로봇이 아닌 그냥 조립 완구에 불과하다. 바로 로봇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 프로그래밍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일이 로봇의 행동 반경과 모션 등을 수치화해서 입력하면 로봇 제작자가 의도한 행동을 로봇이 다운로드 받는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작은 실수 하나 없이 거쳐야 이족 로봇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와우 로봇은 이족 로봇만을 왜 고집하는 것일까? 로봇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라고 내밀면 바로 아톰이요? 마징가 제트요? 로봇 태권브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로봇에 대한 이미지구나. 근데 그 당시로서는 2000년도로서는 물론 이제 일본에서 아시모가 나왔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든다라는 건 정말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죠. 이런 열정과 노력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
KHR-1의 시범 동작을 보도록 하자. 우리가 이제 막 이족 보행 로봇에 걸음마를 뗐다면 세계는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2000년 일본 혼다의 아시모 로봇의 등장으로 로봇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20cm나 되는 키에 인간처럼 걷기까지 하는 아시모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한 획을 그으며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됐다. 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족 로봇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술의 집약체고 기술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족 로봇 자체가 실용적인가, 인간 생활에 쓰일까 하는 질문보다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술 상징성이 크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으로 하여금 신기하고 그다음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그런 전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먼 미래지만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기술적으로 완숙되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후 등장한 로봇들은 아시모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자동 제어와 더 인간과 비슷한 걸음걸이를 자랑하게 됐다. 그리고 2003년 일본 소니는 걷고 노래하고 공을 찰 수 있는 인간형 엔터테인먼트 로봇 큐리오를 선보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로봇 시장에서 3년 내에 3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 시장에서 저희가 승부를 걸기 위해선 단지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품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그것은 흡사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거나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봇은 점점 인간을 닮은 인간의 복제품처럼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인체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매치시켜 움직이게 하는 로봇. 그래서 결국 나와 똑같은 생김새와 움직임으로 얘기하는 로봇. 이것이 세계 사람들이 꿈꾸는 휴머노이드의 모습인 것이다. 여기 휴머노이드 로봇을 초등학생 최초로 만들 거라는 커다란 포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이미 이들이 만든 로봇의 수준은 초등학생들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금 보고 있는 로봇 역시 이들이 직접 설계,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또 다른 로봇 제작에 도전하고 있다. 요거 밑에 내려가지고 감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 이을 수가 없으니까. 나사를 꽂아서 하면 돼. 뚫어가고 싶어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 직접 설계 도면부터 그리고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 어린 학생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봇은 물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일명 수중 로봇이다. 모터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라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짜니까는 더 불편하지도 않고 편한 것 같아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로봇은 완제품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계속 다시 바꾸고 다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원하는 모델을 계속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은 일회용으로 만들고 끝나는 원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완구와 같은 장난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한 번 쓰고는 쉽게 버리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하기에 따라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내가 왜 틀렸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기르게 됐습니다. 로봇 제작에 있어서만은 철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 잘했네. 선생님 아까 생각은 이쪽으로 뺐으면 했는데 아예 디귿자 형식으로 했구나. 아 이게 더 낫겠다. 애들 생각 직접 움직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형대로 만들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전선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이 안에 배터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봇만도 몇 개가 된다. 단순 조립 완구가 아닌 프로그래밍하는 로봇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두 다리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봇은 이미 많은 연구소에서 나와 있지만 초등학생의 힘으로 만든 두 다리로 움직이는 로봇, 이러한 것을 개발해 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꿈꾸는 두 다리 로봇. 그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카이스트에서도 마찬가지다. (2004년)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오준호 교수가 만든 로봇 KHR2. 와우 로봇에서도 만든 KHR1에 비해 훨씬 크고 육중한 무게를 자랑하는 이 이족 보행 로봇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시도하지 못했던 인간처럼 걷는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1970, 80년대부터 로봇 연구를 시작한 일본이나 미국 등 로봇 선진국들도 최근에야 이족 보행 로봇 제작에 성공했던 점을 비춰볼 때 훨씬 뒤늦은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족 보행 로봇 KHR2의 움직임이나 센서 부분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이족 보행 로봇을 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로봇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족 보행 로봇의 제작은 쉽지 않다고 한다. 키가 한 120cm, 그다음에 무게가 한 50여 kg, 이런 제한된 공간 속에 모든 기술을 집어넣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41개의 독립적인 모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드라이버라고 하죠. 그런 전자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들,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전지, 2차 전지라고 말하죠. 그다음에 비전 카메라 등 모든 부분들이 인테그레이트 돼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그 작업 자체가 쉽지가 않죠. 일단 만들면 끝나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로봇은 만들고 나서도 항상 매만지고 다듬고 부품을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여기저기 수리하고 점검하면서
기존보다 조금씩 나은 로봇으로 재탄생되기도 하고 또 다음 로봇 제작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기도 한다. 테이프 그 끈끈이가 이 로봇에는 뭐 전자공학, 기계공학, 뭐 인체공학 모든 게 다 이제 뭐 컴퓨터공학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첨단 공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매만지고 다듬는 KHR2를 뒤로하고 분주히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KHR3라 그래가지고요. 훨씬 외형적으로도 예쁘고 기계적으로도 좀 멋있고 좀 강하고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언제쯤 탄생될까요? 올해 말에는 되지 않을까요? 이미 이제 설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올해 말에는 아마 다 될 것 같아요. 그가 꿈꾸는 KHR3의 특징은 무엇일까? 일본이랑 좀 차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뭐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거의 똑같은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겉에서 이제 외양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조립해놓고 나서 결과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죠. 대신에 일본 거보다 강점은 뭐 저희 로봇 같은 경우는 등짐이 없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그 구동부나 아니면 그 전자부 같은 게 굉장히 컴팩트하고 가볍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좀 더 이제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부품들을 일일이 손으로 조립하고 프로그래밍하면서 생명 하나하나를 고스란히 녹이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로봇은 만드는 이에겐 감동과 환희로 다가올 것이고 보는 이에겐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인간형 로봇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한 20여 년 정도 꾸준히 연구가 되어왔던 분야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기에 관한 연구가 일천했고 그러나 저희가 짧은 시간에 지금 선진국의 연구에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앞으로 한 2, 3년 혹은 3, 4년이면 그들의 연구의 수준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로봇 발계의 큰 발전이라고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AI라든가 아이로봇 뭐 비슷한 영화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궁극적인 형태의 인간과 같이 하는 휴머노이드겠죠. 그 시점까지 돌아와서 시용화될 것인가 그 전에 다른 형태로 우리한테 시용화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0년 혹은 20년 후가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한테 나도 모르게 옆에 다가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미래를 보는 비전입니다. 어릴 적 스케치북에 그려놓았던 로봇. 그 로봇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새로운 공간의 생산자로,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그리고 나의 휴식을 달콤하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로봇에 미치고 로봇을 죽도록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에 지금의 로봇 산업이 있었고 앞으로의 로봇 산업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 꿈은 결코 꿈이 아닌 희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수놓을 것이다.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청소와 뭐 집안일을 다 해주는 로봇이에요. 사람과 유사하게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초등학생의 힘으로 만든 두 다리로 움직이는 로봇, 이러한 것을 개발해 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한국 엔지니어들한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로봇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서도 좀 굉장히 멋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목표고요. 바이페달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싶어요. 그래요? 네.